바로 TV 토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TV 토론에서 뭐 말 그대로 뜨겁게 맞붙었는데 한번 관련 발언들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 당시에 그 수사 과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연차 씨가 보복입니까? 사법정입니까? 아니 그거를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영남 민심을 의식한 걸까요?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울경이잖아요. 부울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우호적인 성향이 높고요. 또 나머지 두 분의 이제 보수적 성향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하고 플러스해서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했던 수사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보수 괴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하게 표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즉 부울경 지역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유권자의 정치적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것을 내가 수사하지 않은 사람인데라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밑에 중수 1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분이 당연 윤석열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원희룡 후보랑 공방을 벌였던 대목에서 마지막에 그걸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언론을 보면은 중수부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이었거든요. 중수 1과장이 윤석열 지금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라는 기사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의 그 사이트에서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소한 건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그냥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봐라, 이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정권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공격도 몇몇 사이트에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이명박이라는 어떠한 60대 이상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이 사소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본질에는 좀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친 거죠. 화면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윤 전 총장이 이제 홍준표 의원 후보를 이렇게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이제 1대1 토론과 관련해서 토론의 직후의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물론 이제 토론의 어떤 정책적인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SNS 상에서 누리꾼들의 또 설왕설래 오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연수원 선후배 이런 것들도 지금 23기냐 14기 이런 것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거는 제가 볼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을 치는 것도 저 보세요. 지금 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뭐랄까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후배를 대하듯이 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후배 만나서 열심히 해. 이런 식의 그 손동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정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저렇게 치지 않죠. 손을 지금 상당히 세게 2번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입 모양 때문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상당히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만해라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모릅니다. 저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입 모양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선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검찰 선배고요. 국기수 선배예요. 국기수 선배.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정치 경력도 26년대요. 그런 분한테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만하라고 얘기했다거나 또는 네. 저 행동만 봐도요 상당히 저거는 예의 없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른을 향해서 애를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은 분이 아무리 토론에서 본인이 좀 기분이 상했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툭툭 사람을 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을 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예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저 모습은 많은 이제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화면의 어떤 본질은 두 후보 간의 신경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토론에서도 홍 후보가 오징어 게임 대선이다 이렇게 일침을 하니까 윤 전 총장,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반격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신경전의 연장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저런 어깨친 행동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은 그냥 두 분 사이는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무례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최진봉 교수님하고 토론회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네. 제가 최진봉 교수님 어깨를 저렇게 2번 툭툭 치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예의에 맞겠습니까? 아무리 뭐 친하고 뭐 두 분 사이가 좋더라도 저거는 조금 과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영입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캠프 간의 몸집 분리기라고 해야겠죠.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TK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또 라디오 인터뷰 발언,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0 그렇습니다. 관련이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지지율에서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낮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명확하게 20대, 30대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력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요. 20대, 30대가 저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거 기간에는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에 대해서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저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대 30대가 그러면 예전의 정치를 모릅니까? 그러면 뭐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고 제대로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에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면 20, 30대가 자기를 지지하는 게 모르고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저 발언은 상당히 20, 30대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던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고. 네, 부적절했지만 또 주호영 위원장께서 불찰이다, 잘못했다라고 했으니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호영 의원의 저런 발언보다 처신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몇 남지 않은 중진 중에 중진이에요. 저런 분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좋아, 내가 우리 후보가 된 경우 또한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자리 가야지 라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나고 발표가 되면 민주당처럼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좀 엄청난 갈등이 불러일으킬 텐데 중진의 역할은요. 그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권 재창출 해야죠. 우리 갈등 일으키면은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 상처 보듬고 받아듬고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한 팀으로 뭉칩시다. 라고 해야 될 역할을 바로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